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뷰 CES 서울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CES 2021 서울과 함께하고 있는 아나운서 김세진입니다. 2021년도 CES는요, 지난 1월 11일 미디어데이를 시작으로 14일까지 나흘 동안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개최가 됐는데요. 그 생생했던 현장을 바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요, 서울시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디지털재단과 에이빅뉴스 코리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데요. 오늘 행사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 그리고 국내외 미디어, 그리고 참여 기업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번 CES 서울시는요, 서울관을 조성하고 서울 소재의 혁신기업 15개 업체와 함께 CES 2021에 참가를 했는데요. 또 이 시기에 맞춰 이 서울시는 라이브 CES 프로그램 진행을 했습니다. 나흘 동안 조회수가 무려 15,000회 이상을 기록을 했고요. 또 별도로 마련된 이 smartseoul.net 웹페이지에서는요, 1만 명 가까이 되는 이 접속자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성공적인 행사였습니다. 지금도 이 서울시 공식 유튜브에서는요, 이 라이브 CES 서울을 여전히 관람하실 수가 있고요. 또 smartseoul.net 웹페이지에 가시면 이 서울관 참여 기업의 정보를 아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리뷰 CES 서울 이 행사에서는요, 총 3개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으로는 CES 2021 미래를 얘기하다라는 프로그램이고요. 3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지난 CES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 CES 2021 서울을 말하다에서는요, 이 전반적인 CES 2021에 대해서 그리고 국내외 미디어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이죠. CES 2021 참가 기업 톡톡에서는요, 이 서울관 전시에 참가했던 기업들의 성과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럼 리뷰 CES 서울 그 첫 번째 시간이죠. 미래를 이야기하다 함께 만나보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냥 앱 같은 거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CES의 베스트 이노베이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느끼신 바? 저는 눈여겨본 게 웨이닐스 벤처스. 예. 거기서 나온 상품도 참 독특했던 것 같아요. 예. 코로나19에 또 저는 수혜주라고 생각하는데, 집에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예전보다 OTT, 동영상 시청 시간이 많이 늘었다고요. 사실 텍스트로 된 것들은 사실 쉽게 안 보거든요. 너무 길고 지루하고. 근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기존에 있었던 텍스트를 추출을 해서 그걸 요약으로 정리를 하고 그걸 동영상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텍스트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솔루션이죠. 이런 것도 주목받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목소리를, 사람의 제 목소리를 예를 들어서 이용을 해서 제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한 것처럼 변환해서 보여주는 그런 솔루션, 그런 것들도 타임캐스트하고 그런 것들도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제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협회 한기영 회장입니다. 저희는 오늘 2021년 CES 온라인 전시회에 참가하신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을 모시고 과연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들어보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스타트업 대표님이 참가하셨는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웨이닐스 벤처스의 이수민 대표님, 기업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웨이닐스 벤처스 대표 맡고 있는 이수민이고요. 저희는 인공지능 베이스로 이제 스타트업을 한 3년 정도 돼 있는 이제 스타트업이고, 저희 이제 텍스트 투 비디오라는 이제 TTV라는 AI 알고리즘 통해서 이제 CES, 미국 시애틀에 이제 미국 법인 그렇게 해서 좀 글로벌 세일즈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그 CES 한국무역협회, 서울시, 서울디지털재단, 삼성전자 통해서 참여를 하게 돼서 좋은 CES에서 좋은 경험들을 조금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려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누비랩의 김대훈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누비랩의 김대훈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푸드 스캐너를 통해서 개인 식습관 기반 헬스케어 솔루션과 음식물 쓰레기를 저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친환경 붐에 따라서 저희는 어떤 식당이나 대형 급식소에서 나오는 음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하게 식당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많은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블록제대 박재우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블록젠의 박재우라고 합니다. 저희는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게임을 고사양으로 즐길 수 있게 하는 휴대용 게임기, 클라우드 기어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아직 경력은 좀 짧은 편이지만 이번에 CES를 통해서 저희 게임기가 가진 사람들의 그 관심,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게임을 애호하고 저희 휴대용 게임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런 부분의 시장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 이번 CES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페펄스랩의 앤드류 길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페펄스의 앤드류 길이라고 합니다. 페펄스는 강아지의 bark, 그러니까 음성을 분석을 해서 가장 기본적인 감정을 표현해내는 그런 인공지능에 기반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현해서 그 강아지 견주들에게 전달해주는 회사입니다.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CES를 통해 가지고 주목도 많이 받고 좋은 경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CES 온라인 참가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럼 우리 제일 먼저 이수민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CES는 처음이시잖아요. 네. 그죠? 온라인 전시회 자체가 거의 사실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참가하기 전에 어떤 기대하셨던 거랑 실제로 참가하고 나서의 그 경험 결과가 어떻게 같거나 다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일단은 그 서울시하고 이제 그 삼성전자 통해서 이제 그 CES에 참가하기로 했었는데 그 CES에서 좀 노이즈가 있었어요. 온라인 하이브리드가 이제 그쪽도 처음이고 모든 전사가 다 처음이다 보니까 그 노이즈가 최소 제가 기억으로 한 6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가지는 일단은 기술 지원이 잘 안 됐었던 거. 그게 조금 이제 아쉬웠던 거. 왜냐면 이제 온라인 하이브리드로 하면 그분들이 다 유저들이 다 이제 유료로 다 돈 내고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이게 단순히 이제 홍보 목적이 아니라 네트워킹이나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뭔가 포트폴리오 만들고 뭔가 거기서 성과를 내는 부분이 가장 중요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거의 대부분 이번에 이제 미국 기업 다음으로 세컨드하게 좀 가장 큰 기업들이 한국 쪽 회사들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원했던 방향하고는 약간 굉장히 좀 다르게 갔었던 게 컸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도 뭐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아쉬운 부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로컬로 가서 비행기표 끊고 나가서 이제 다양한 바이어들하고 얘기를 하든 이제 로컬 비즈니스 로컬라이제이션 해야 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거는 좀 사실이에요. 왜냐면 거기 비행기표 끊고 3, 4일 동안 계속 거기서 많은 시간을 써야 되고 물리적인 시간을 투여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아웃컴이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사실 좀 이번에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단점 호불호가 좀 있었는데 단점이 한 60% 정도, 장점이 한 40% 정도로 저는 이제 그렇게 에피소드로 남습니다. 저희 잠깐 이제 빠르게 한번 투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내년에 온라인 CES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하시는 걸 원하시는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하기 원하시는지. 자, 온라인으로 일단 손들게요. 하나, 둘, 셋. 온라인 아니세요? 저는 반반. 네, 온라인으로 하고 둘 다. 전 둘 다. 네, 반반이시고 네, 저는 그럼 노비렉과 블록젠 대표님들은 오프라인만. 네. 재밌네요. 저희가 뭐 예상하고 이렇게 짠 게 아닌데 이렇게 딱 2대2가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약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일단 페펄스랩 앤드류 길 대표님이 왜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CES에 참석했던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아이디어의 소개였었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가 글로벌리 어떻게 이제 레커그나이즈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한 관심이 커서 처음 참여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 주목을 받게 됐어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긴가민가 해서 저희들이 리젝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런 아이디어가 아주 웰컴을 받는 걸 경험을 하면서 시장이 또 다르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제 온라인이라는 방법을 쓴 거는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다행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팀 자체가 일단 인프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들어오는 뭐 메시징이라든가 그런 실시간 대화라든가 또는 라이브 쇼 같은 게 참석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 자체도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고 저희들이 했어야 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을 만큼은 한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는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비해서 나오는 그 일종의 아웃컴 그런 것들은
저희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아서 오히려 이제 스크리닝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만한 사람들이 오고 대화할 만한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명함 뿌리고 다니고 이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관심 있는 사람들이 타겟이 특정화된 분들과 대화하는 것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은 그쪽에서 태그를 어려워하는 사람들한테는 스크리닝 프로세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나쁜 결과는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공개가 가능하시다면 네네.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셨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주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의 그 제품에 대한 그 어떤 시연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특히 미디어 쪽으로도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약 한 100여 군데 방송국에서 에어를 했습니다. CBS 모닝쇼라든가 ABC 모닝쇼라든가 뭐 그거를 이제 그 프라이스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거진 뭐 밀리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런 에어 타임을 저희들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콜라보레이션, 저희들 자체가 아이디어 자체가 콜라보레이션이기 때문에 콜라보레이션에 관한 얘기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기기의 세일즈에 관해서는 이제 뭐 디스트리뷰션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의가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다 응대할 수는 없고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뭐 스타트업이 다 그런 것처럼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미디어에 뻗어나갔다면 네네. 이게 정말 홍보 효과가 컸을 것 같고 네네. 또 그로 인해서 하루에 그 이메일도 엄청 많이 왔을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대략 한 몇 통 정도의 이메일을 하루에 받으셨나요? 저희들이 이제 웹사이트가 있어서 뭐 세일즈라든가 또는 프레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서포트에 관한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이메일을 받았는데 예, 뭐 몇백 통씩은 온 것 같아요. 하루에요? 네네네. 그래서 한 3일 정도에 저희들이 메일로 따지게 되면은 한 뭐 1000통 이상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여기 이수민 대표님은 네. 성과는 어떻게 나셨어요? 저희는 이제 이번 서울시 또 통해서 홍보가 또 됐고 했는데, 결론서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120만 불 수출 계약을 했고요. 어디랑 계약이 됐나요? 저희가 셔터스톡이라는 회사하고 펭귄 랜덤하우스라는 거기 출판사, 퍼블리싱 기업. 혹시 그렇게 계약하시게 된 어떤 온라인 CES를 통한 있었죠. 과정을 좀 상세하게 그리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했던 이제 한국무역협회하고 서울시에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리고, 그다음 서울 디지털재단,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삼성전자 플러그 앤 플레이 쪽에서 많이 도와주셨던 게 있었고요. 저희가 잘해서 뭐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이게 운이 작용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미국 시애틀에 법인이 있고, 전년도에 이제 팬데믹 때문에 셧다운돼서 저희가 작년 5월에 이제 한국에 다시 넘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PMP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이제 데이비드 김동훈 이사가 한국지사 총괄이신데 그쪽에서 좀 세일즈를 저희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팬데믹 때문에 COVID-19 때문에 이제 결론은 이제 뭐 온라인 하이브리드로 한다, 뭐 오프라인 로컬로 한다, 막 CES가 막 이렇게 되는 도중에서 계속 세일즈를 돌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펭귄 랜덤하우스라든가 셔터스톡 같은 경우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하고 저희하고 계속 A/B 테스트하고 그리고 릴리즈를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CES 나온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이제 명확하게 어그리먼트가 소위 이제 계약을 하기로 그렇게 됐었고 120만 불이라는 성과가 이제 엊그제 그렇게 나와서 그 돈이 언제 들어올지는 한 3월 정도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미리 좀 영업적으로 미국에 확장을 해놓으셨고. 네, 왜냐면 미국 로컬 같은 경우 네트워킹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관시고 어쨌든 한국은 막 네트워킹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로컬 비즈니스 하려면 어쨌든 다 허슬링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명함 주고받고 세일즈 로컬라이제이션 하면 팀들이 다 거기 가서 계속 그분들하고 미팅. 근데 미팅이 뭐 1시간, 2시간 동안 한국처럼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해봐야 10분, 30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계속 많이 했었던 게 연결고리가 좀 됐고 한국 넘어와서 줌 미팅으로 계속 했어요. A/B 테스트하고 그게 이제 CES까지 그 과정이 좀 연결이 돼서 그나마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CES는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된다, 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력히 주장하시는 우리 누비랩의 김대훈 대표님과 블록체인의 박재호 대표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을 시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실제 음식을 가져다 대고 이 음식의 양에 따라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떤 이제 성분을 다 나타내는지를 보여드리고 그 가치를 보여드린 다음에 이제 고객의 문제를 푸는 쪽으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는 작년에도 참여를 해서
그렇게 갔을 때 이제 좋은 결과를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했을 때 약간 시연에 대한 효능이라든가 고객과 이 접점 부분에서 이제 매끄럽지 못하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술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을 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랑 저희가 어떤 짜여진 틀 안에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다르잖아요. 체감이 다르잖아요. 체험을 하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블록젠의 박재호 대표님. 사실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거랑 괴가 되게 비슷한데요. 저희도 게임기를 다루다 보니까 그 찾아오는 참가인 분들이나 아니면 소비자 입장에서 일단 게임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게임을 해보고 이 게임기를 가지고 게임을 했을 때 뭔가 좀 게이밍 경험이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편하다, 재밌다. 그리고 처음에는 뭐 제가 게임을 잘 몰라서 이러면서 이제 게임기를 만지더라도 결국 한 몇 분 정도 이제 게임을 틀어놓고 이제 드리면은 어느 정도 게임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체험을 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 편인데, 그런 면에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영상으로 당연히 그 게이밍 영상 같은 걸 찍어서 공유하기도 했지만 본인이 게임을 직접 해볼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원하는 콘텐츠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어떻게 소비자가 선택을 해보는 그런 경험도 없어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에 CES를 전시하기 위해서 참가했던 적은 없고 아직 학생일 때 그 해외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통해서 한번 갔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참가자로만 관람을 하러 갔던 거죠. 근데 그때 갔을 때 사실 학생의 마음이라 그랬겠지만 좀 새로운 제품 같은 걸 보고 만져보고 이게 스크린에 이렇게 시연이 되는구나 하면서 좀 신기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반대로 제가 이제 4년 정도 지나서 돌려주게 된 거잖아요. 근데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만 해야 좀 적절한 그런 업종이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이번엔 유감이지만 거기에 해당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확실히 업종에 따라서 이렇게 CES는 온라인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오프라인이 더 좋을 수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 CES를 활용하기 위해서 좀 이런 팁이 있었다, 이런 비법을 쓰니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다, 혹시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이었고 저희들도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시연이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목표 자체가 이제 주목을 받는 게 아니라 소개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구동이 되는 뒤에 라직을 보여주는 게 참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디바이스니까 뭐 강아지의 음성을 이제 즉각적으로 분석해서 앱에 구현되는 걸 보여주는 건 실제로 가서 강아지도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걸 채워서 앱까지 연결을 시켜서 나오면 좋은 건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온라인이 근본적인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시나리오를 짰어요. 대신에 그 뒤에 있는 라직을 보여줄 수 있는 백엔드에 있는 그 어떤 대시보드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시연을 직접 보는 앞에서 이제 강아지는 없지만 바킹하는 사운드를 들려주고 대시보드로 넘어가서 앱으로 돌아오는 것까지는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대신에 이제 카메라가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줌 미팅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저희들은 줌에 초청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 엔지니어들 2사람이 자기가 그 스크린에다 연결을 하고 이제 카메라를 또 앱에다가 맞추고, 그 다음에 저는 또 다른 카메라로 그쪽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 방송국에서는 또 자기 줌들이 있으니까, 카메라들이 있으니까 그걸 연동을 시켜가지고 편집을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시연을 마쳤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제 전시장에서는 백엔드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서 돌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가 수집이 되거나 분석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오히려 크레디빌리티, 그런 신뢰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리고 일단은 보여줄 건 다는 보여줄 수는 없지만 실제로 구현되는 라직이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에서는 공감대 또는 신뢰도, 이런 측면에서는 소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방송사에서는 어떻게 연락이 닿으신 건가요? 저희들은 사실은 CES 참석하기 전에 PR팀이 미국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초반에 이제 이 제품을 가지고 진출하기 전에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듬었던 측면은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저희들의 목적 자체가 디바이스를 판다기보다 디바이스를 통해서 강아지를 사랑하는 커뮤니티를 완성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자.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강아지한테 주는 게 아니고 강아지로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자라는 컨셉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발한 거다 보니까 메시지를 좀 분명하게 전달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게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PR팀이 저희들이 프레스 릴리스를 자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CS 참석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미국 쪽에서 프레스 릴리스를 한 500개 정도는 돌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돌리고 거기에서 이제 반응이 오는 데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보다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취재 요청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아마 조금 신선해서 그런가요? 우리 이수빈 대표님도 또 네. 비슷하게 그런 팁들이 네. 있으실까요? 저희는 이제 CES에서 비전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KPI는 결론은 성과가 내는 아웃컴 내는 거였거든요. 레베뉴 내는 거였기 때문에 미국 문화가 있잖아요. 미국에 가서 이제 그분들이 새로운 기업이 때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1년, 2년 정도 워킹하면 그분들이 바이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은 좋기 때문에 바이럴하면 엎어지면 꼬달때려서 그냥 바이럴이 빠르는데 그게 뭐 바로 한다고 해서 미국은 동부 서동 워낙 넓으니까 이게 그냥 뭐 한 달, 두 달, 뭐 6개월 워킹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2년 정도 거기에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투여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시기나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PMP를 연결고리를 잘했다. 삼성 넥스트를 잘했다. 파운더스 스페이스 애솔레이터 미국 서부의 이제 애솔레이터 스티브 오스틴하고 잘 관계를 잘 했었던 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서 사람이 정말 중요하구나. 릴레이션십 많이 해야 되고 파트너십 해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잘하는 거를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하고 이거 허슬링하고 네트워킹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정보 제공 목적에서 어쨌든 누군가는 보시고 또 내년도에 나가시든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뭐 대표 마인드셋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그쪽에 로컬을 가서 한 달, 두 달 진정성 있게 그냥 절실하게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바람으로 돌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 CES는 짧은 기간이지만 네. 그 이전에 이렇게 그쵸. 큰 네. 그 빙산이 있으면 그 밑에 네, 엄청난 네. 크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한 이제 기존에 이제 네트워킹이라든지 네. 파트너십 그런 신뢰관계를 만들어 놓고 PR 팁을 미리 릴리즈를 하고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개고생 하는 겁니다. 개고생 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왜 그분들하고 한국 사람들 와갖고 뭐 사업한다는데 그분들이 뭐 알 수가 있을까요? 그죠. 뭐 성공 사례를 뭐 보여줘야 돼. 근데 결론은 진정성하고 절실한 거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한국인 프리미엄 내지는 디스어드밴티지 그런 게 혹시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 아시겠지만 쿠팡 이번에 이제 나스닥 상장은 되는데 쿠팡 외에는 잘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뭐 플랫폼, 이커머스, 로보틱스, 뭐 데이라 이런 회사 되게 많은데 뭐 배달의 민족 잘 몰라요. 해외에서 배달의 민족 아세요? 뭐 마켓컬리 뭐 아세요? 잘 몰라요. 근데 쿠팡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회사들이 앞에서 굉장히 워킹을 잘 해주셔서 1조짜리 10억 달러짜리 매출 찍어주니까 같이 기업 밸류를 내주니까 저희 같은 회사들이 가서 릴리즈하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 회사들이 되게 더 많아져야 되고 근데 그 회사가 모멘텀이 한국 쪽 사이즈가 아니라 해외 쪽에 넘어가서 뭐 나스닥이 상장이 돼 코스닥 상장, 코스피 상장, 유가증권 신장이 아니라 저는 이제 나스닥이라든가 그쪽 회사 S&P 500 쪽에 KPI를 찍어서 그렇게 가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사업하기 되게 좋은 거예요. 네. 쿠팡이 잘하고 있는데 쿠팡 한국 당연히 삼성전자한테도 되게 감사해야죠. 현대자동차라든가. 왜냐면 그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스타트업 할 수 있고 팔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가 프리미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 느끼시는 거는 어떤 미국인들 만났을 때 네. 너네는 한국 스타트업인데 이런 기술력이 있어? 이런 어떤 뉘앙스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저희가 2017년도 이제 6월에 스타트했을 때 그때는 한국 가게 되면 레퍼런스 뭐야, 포트폴리오 누구 있어, 뭐 파트너십 누구 있어 이런 것들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같은 이제 삼성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가 50% 먹고 가는 부분이 일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예를 들어 해외 쪽 워킹하고 있는 뭐 파트너십이 있다. 뭐 많겠죠. 뭐 세일즈포스닷컴이나 엑센추어나 예를 들어 뭐 가트너 같은 회사들 좀 유수 기업들하고 뭔가 레퍼런스 있으면 그거 하나가 이제 조금 이제 그 뭐라고 했죠? 산을 몇 개 7부 능선을 넘어야 된다 그러면 1부, 2부는 그냥 접고 가주는 패턴. 왜냐면 미국 쪽은 A/B 테스트가 되게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시간을 또 많이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론은 아까 한국 쪽 스타트업이 넘어가서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쿠팡이나 삼성전자 되게 특정 회사를 얘기하기 좀 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회사가 있어서 스타트업 나가서 일하기가 되게 좋은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은 기회인 것 같아요. 오히려 팬데믹이 남들 움츠려들었을 때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하이브리드도 어떻게 보면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 앤드류 대표님도 비슷하게 뭐 한국 프리미엄에 대해서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보다 앞서간 선배들에 대한 혜택은 받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것이 문화적이든지 아니면 테크이든지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그러나 이제 산업군에 따라 가지고 그 어떤 리스판스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저희들은 강아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는 기본적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거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이미 뭐 8천만 마리 미국이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에 이제 한국에서 이런 조그만한 어떤 텍 디바이스가 나왔다고 했을 때 거부할 것인가 좋아할 것인가 봤을 때는 그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건 앞서가신 선배님들이 이루어놓은 성과죠. 텍 하면 한국이구나. 적어도 중국 건 너무 싸 보이는데 한국에 있으니까 조금 더 고급스럽겠지. 이런 종류의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무의식적인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저희들이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면으로 했을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고객들이 좀 더 잘 얘기를 하고 혹시 그런 팁들은 없을까요? 팁들은 저희는 그냥 보통은 고객이 물어보거든요. 제품에 대해서 신기하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희는 처음에 딱 대답을 한 다음에 바로 저희는 무조건 저희가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신기해하고 왜 궁금해하고 왜 여기에 왔고 어떤 문제를 풀고 싶고 저는 그냥 사실 저는 그런 것도 재밌어하는 편이기도 한데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과 어떤 걸 풀고 싶은지를 계속 물어보고 정말 사소한 것까지 물어보고 거기서 계속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작년 베이스로 봤을 때는 항공사에서 저희를 찾아왔는데 이제 처음에는 항공사에서 어떤 문제를 풀고 싶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큰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발견하기까지는 30분, 1시간 이상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라. 그렇죠. 딥다이브 된 어떤 토크를 통해서 그 고객의 문제점과 수요를 발굴할 수가 있는 건데 대면 팁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쟁쟁하신 분들만큼 규모가 되진 않다 보니까 아마 좀 작은 팀들, 같이 시작한 팀들이 갑자기 이런 데 나왔을 때 그런 입장 위주로 말씀을 드리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대조를 일단 짜야 되고요. 그 채팅 같은 걸 무시하기 위해서라도 거의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제 밤 11시부터 3시 아침까지 해야 되니까 그냥 아침 시간대 이제 아직 거래처한테 연락 오기 전에 그 타이밍에 잔다 생각하고 좀 양행성으로 살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런 거 말고라면은 약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앞에서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약간 줄이자면은 저희는 영업으로 고객 발굴을 한다기보다는 그 시장의 반응성 위주로 좀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가 온라인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대략적인 브로셔 자료로 냈을 때 어떻게 저희 상품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 게임기다 보니까 자기 그 유희를 위해서 쓰는 기계다 보니까 멋대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걸 쓰면 어느 만큼 어떻게 게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바람이 있는데 사실 소비자가 부족한 정보에 노출된 상황에서 희망하는 내용이랑 저희가 실제 제공할 수 있는 그 역량 사이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가 사실 적당하면 괜찮은데 오해가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지금 오신 건지 우리나라 서울에서 호스트를 놔두고 그리고 미국에서 갑자기 게임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든지 스트리밍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차를 무시하고 게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든지 이런 물리적 한계에 도전을 하게 만들면 되게 곤란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그 한계를 좀 기술적으로 극복을 해드릴 수 있고 아예 물리적으로 극복이 안 되는 그런 한계는 어디까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변명 같겠지만 해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까지 사용자가 생각하는 사용자 경험을 좀 절제를 해서 제품을 리리즈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미리 테스트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쪽 위주로 시연을 준비해도 좋을 것 같구나. 반응성을 많이 본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저 이렇게 이제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CES 참가 팁과 그리고
올해 이제 얻으셨던 성과와 그 내용들, 그리고 경험들을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기업 비전 한 번씩 말씀하시고 끝낼게요. 앞으로 우리 기업은 이러이러한 회사가 돼 있을 것이다. 네,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은 앞으로 게임 스트리밍을 P2P로 렌탈하는 수준까지 올라서서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 하드웨어적으로든 소프트웨어적으로든 그 인프라로 저희를 떠올리게 만들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옛날에 이런 말이 있는데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라고 애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달려들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저희들은 강아지 하나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달려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그런 IoT 디바이스들과 기술과 결합을 해서 강아지를 잘 케어하는 환경, 커뮤니티, 생태계 또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축소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의 문제들을 좀 스마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만드는 업체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비전 AI라는 이제 그 사명으로 좀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M&A가 목표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팬데믹이나 COVID-19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전통이라든가 프로세스 모든 산업 섹터가 좀 굉장히 피봇되고 있어요. 거기서 그냥 기존의 전통 방식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CES 같은 경우도 기존의 관행이나 전통 방식이 조금 다르게 변형이 되면서도 좋은 기회들을 찾는 게 저희 역량인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 특히나. 왜냐하면 저희는 굉장히 유동적으로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고객들의 문제 해결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성과까지 같이 갖고 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오늘 이제 저희 그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결론은 항상 고객 관점이나 역지사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to make something people want. So you gotta have the competition courage, right? 어쨌든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 만드는 거고 그거에 대한 저희 회사의 이제 확신과 이제 용기가 있어야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팬데믹이 어렵고 모든 시장 섹터가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좋은 스타트업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좋게 이제 앞에서 선도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 전년도 YY 기준이나 QQ 기준으로 좀 좋게 레버리지 더 올려주셔서 진짜 한국 스타트업이 뭐 한국 무역협회에서 지금 하시는 뭐 수아랩이라던가 좋은 회사들 M&A 많이 내고 IPO 많이 가잖아요. 올해는 그런 좀 1조짜리가 많이 포춘 500대 기업에 많이 좀 들어가 있어서 한국에 좀 노벨상도 많이 받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참 개인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정보 제공 컨텐츠이기 때문에 내년도나 올해도 CES 가실 분들한테 좀 정보 제공이 직접적으로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재밌게 다음 컨텐츠가 또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웨인에스 벤처스 제가 비전을 여쭤봤는데 노벨상까지 나왔습니다. 나와야죠. 한국 왜 노벨상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장관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오늘 훌륭하신 기업인 네 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